컴퓨터 고고싱컴대 16년째 컴파니 생활하고 있는 고시경입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건데 시작해보겠습니다. 케이스 표를 만들었는데요. 이 표를 만든 이유는 아무거나 막 넣어서 사람들이 그냥 케이스를 선택하시다 보니까 실패도 좀 많고, 나와 있는 이미지, 사진 있잖아요. 실물이랑 굉장히 조금 많이 다릅니다. 각 케이스들을 실제 모양으로 영상으로 찍어놨고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케이스 선정 기준은 약 50여 명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선정을 했고요. 가격은 4만 원으로 했다가 꼭 넣고 싶던 애가 4만 1천 원짜리가 있었어요. 케이스 벤치는 3일 동안 밤을 새가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함께 벤치를 돌렸습니다. 1차랑 2차로 나눠집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i7 12700 팔라딘 기가바이트 B660M 게이밍 X 갤라즈 3050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왜 이런 식으로 부품을 선정을 했냐면 i7으로 들어간다 그럼 팔라딘으로 버티기가 조금 역부족이긴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내부에 있는 온도가 얼만큼 급격하게 올라가냐, 이걸로 인해서 CPU 클럭이 떨어지는 거를 케이스 내부 온도를 조금 더 잘 뺀다 못 뺀다 정도로 벤치를 돌려봤고요. 근데 이게 라이브를 둘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분위기도 조금 많이 어수선했고 시간 타이밍도 조금 많이 놓치고, 그래서 이따 표에서 함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텐션이 2차 테스트는 저 혼자 있습니다. 9시서부터 7시까지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 내부 자체가 24도에서 23도까지 1도 정도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건 참고하셔서, 2차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부품 선정은 i5의 정품 쿨러 에이서스 B660MK, 이 기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이라든지 내부 온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었어요. 라이브 녹화 시간이 26시간인가? 편집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키게 됐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조금 더 좋은 소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판 두께 같은 경우에는 나사를 박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나선이 나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되면 아무래도 내부에 있는 소음을 외부로 조금 많이 안 낸다든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케이스 진동음도 조금 많이 빠지게 되고요. 강판 두께를 여기다 측정을 해서 장인 정신으로다가 한 땀 한 땀 쟀습니다. 후면 쿨링 1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나가면서 제가 측정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R3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각각 수치 중에 가장 높은 애들을 여기다 표시를 해뒀고, 케이스 어떤 게 밸런스가 좋습니다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직접 광고라든지 표현될 것 같아서 그냥 약하게 이렇게만 표현을 해놨고, 이걸 표시를 안 해놓으면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깊게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힘들지 않을까, 표시는 일단 해놓긴 해놨어요. 후면 쿨링 같은 경우에는 세면 셀수록 내부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빨리 나가겠죠. 1차랑 2차랑 조금 측정치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타워 형태의 쿨러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밀어내는 바람이 후면부 쿨링까지 함께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2차 후면부에선 플라워 형태로 해서 영향을 조금 더 적게 받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회색으로 냅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1차보다는 2차 쪽을 많이 보시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냅뒀고요. 그리고 후면부 소음, 팬에서 약간 위쪽 소음이 다들 제일 심하더라고요. 데시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수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녹음을 함께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시죠. i7 팔라딘이라는 건 뭐냐면 CPU 평균 온도 이쪽이 조금 더 강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전원부 온도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 요 선 안에 있는 건 i5에서 측정한 건데 10분간 프라임 스몰을 돌려서 바로 뒷뚜껑을 열고 열화상 카메라로 직접 찍은 거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럭이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원부 온도는 조금 많이 내려간 그런 게 있어요. 전원부 온도하고 클럭하고는 함께 수치를 보시는 게, 여기 보시면 i5 클럭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수치를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 오픈 케이스를 했을 때 어떤 수치가 나왔었는지 그것도 함께 적어놨으니까 케이스 내부로 들어가면 클럭 자체가 무조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대로 클럭을 유지한 케이스들이 눈에 보이네요.
요건 아무래도 이제 단화와 상세 페이지 안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조금 정리해서 함께 올려놔 봤습니다. C40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G30 요 정도는 순행을 설치하셔도 나쁘시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요 정도 케이스에서는 순행 그래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벤치를 한번 돌렸는데 이거 써라 저거 써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특징들 조금 봐서 이게 아무래도 판매량이 제일 많은 애들인데 케이스 선정하실 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가지는 이렇게 샀고요. 몇 가지는 이렇게 협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번 벤치를 돌리고 배포하는 이런 이벤트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케이스들 받고 싶은 분들 댓글로 남겨주면 라이브에서 추첨을 하는데 라이브에 없는 사람들은 안 줄 거란 말이죠. 고생을 조금 많이 했으니까 좋아요, 구독 정도는 해주시고